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였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장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되고 또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이 파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들의 혼란이 막중한 가운데 자세한 내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이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번 분식회계 사태 본질부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선위가 판단한 고의적인 분식회계, 그 중심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논란의 중심은 처음부터 지배력 문제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회계에 반영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2년 자회사 바이오에피스를 미국의 바이오젠과 합작 투자로 설립했습니다. 이때부터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종속회사로 회계 처리를 분류하고 장부가로 회계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돌연 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커졌다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를 변경합니다. 관계회사로 변경하면 장부가가 아닌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가치를 회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는 회계상 4조 5천억 원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고요. 향후 상장도 무리 없이 하게 됩니다. 증선위의 판단은 처음부터 바이오에피스가 삼성바이오의 단독 지배가 아니라 공동 지배였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삼성바이오의 지분율이 85%로 훨씬 우세했지만 콜옵션은 처음부터 바이오에피스 설립 때부터 있었던 조건이었고 합작 계약서의 세세한 내용을 봐도 공동 지배를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합작 계약서를 보면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중요한 재무정책 결정은 반드시 바이오젠의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이 경우 삼성바이오의 단독 지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처음부터 관계회사였던 자회사를 종속회사라고 하다가 이익이 커지는 시점에서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 지배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며 다시 관계회사로 바꾼 겁니다. 참 사안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처음부터 따져보자면 왜 이렇게 갑자기 또 뻥튀기가 됐는지, 그리고 이제 관계사, 자회사 얘기가 수시로 나오다 보니까 잘 정리가 안 되는데 그 골자에 왜 그러면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먼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만약 삼성바이오가 처음부터 관계회사로 바이오에피스를 분류했다면 2015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콜옵션은 일종의 부채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 부채로 인식을 했어야 하는데 삼성바이오는 2014년까지 콜옵션의 존재를 숨겼습니다. 반대로 계속 종속회사로 분류하면 공정가치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취득 원가로 바이오에피스를 회계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삼성바이오가 자본 잠식에 빠질 위기였습니다. 바이오에피스의 장부가는 3천억 원, 시장평가는 4조 8천억 원인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는 시장평가를 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 겁니다. 특히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바이오의 내부 문건이 드러나면서 삼성바이오의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좀 입증이 됐다고 하는데요. 삼성바이오의 내부 문건을 보면 자본 잠식 상태를 받기 위한 3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바꾸는 내용을 담겨 있었습니다.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대규모 평가 차익을 인식한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배력의 변경이 있어야 지분가치의 공정가치 평가를 허용하는데 콜옵션 행사 가능성과 관계없이 처음부터 삼성바이오가 지배력을 공동 지배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삼성바이오에는 과징금 80억 원과 함께 회계 처리 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삼정, 안진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도 내렸는데요. 무엇보다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즉시 정지되고 향후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증선위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난 직후에 이제 삼성 측에서는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하겠다 얘기를 한 상태인데요. 과연 삼성의 구체적인 주장은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회계 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바로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는 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나 금융감독원에도 질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수의 회계 전문가들도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었다며 증선위의 결정에 반박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시점에서 시장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상장 폐지 문제입니다.
당장 8만 명의 개인 투자자가 삼성바이오의 주식이 거래 정지되면서 자금이 묶였는데 향후 상장 폐지로까지 이어지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됩니다. 다만 상장 폐지로까지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맡은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이나 기업 계속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선위도 과거 회계 처리 위반으로 실질 심사를 받은 회사가 16곳인데 이 가운데 상장 폐지 결정을 받은 곳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나 항공우주 등의 사례를 봐도 재무적 안정성이 중점적으로 심사됐습니다. 물론 지금으로서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하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제약바이오주, 나아가서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좀 거론이 될 수 있고요. 이후의 파장들은 좀 어떻게 예견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삼성바이오는 대규모로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합니다. 예. 분식회계로 결론난 이익을 빼면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크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도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허위 공시와 주가 하락으로 삼성바이오의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삼성바이오의 소액 주주들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에 직접 투자하지 않았다고 해도 수많은 펀드들이 삼성바이오를 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 펀드, 바이오 헬스케어 펀드 등 모두 200여 개로 삼성바이오에 간접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사태의 여파를 받게 됩니다. 일단 거래 정지로 당장 수익률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불안감에 따른 환매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는 이번 사태가 바이오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것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계속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파가 조금 잠잠해지면 다른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는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래 정지 기간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일단 거래소의 상장 실질 심사 이런 절차를 고려했을 때는 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는 삼성바이오 이 분식회계 논란의 여파가 폭풍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이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